아버지, 이제 외로워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 숙이며 눈물 흘리는 시아버지. 이 시아버지에게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청도 한자라 청풍명월이라 불리던 고을에 사람들이 황영감이라 부르는 노인이 한 명 살았더랬지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건만 허리 한 번 굽히는 법 없이 고추선 등짝이며 사방팔방 쏘아보는 눈빛이 마치 관아의 상방검처럼 날카로웠어요. 허나 그 위험 뒤에 숨겨진 사연 하나가 있었으니 황영감은 젊은 날 한양 궁궐에서 어명을 받아 궁중 목수를 지낸 인물이었답니다. 창덕궁 대들보를 올리고 경복궁 후원의 정자를 세운 솜씨였으니 그 손끝에서 나온 나무 한 조각마다 왕실의 기운이 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그런 인물이 어쩌다 충청도 두매산골 작은 마을의 낙향에 살고 있는가 하면 이미 슬하에 아들 하나 두고 손자볼 나이가 되었으니 사람이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법이라 이 말입니다. 황영감의 낙은 하나였지요. 그것은 바로 안방 아랫목에 모셔둔 관이었습니다. 이 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보통 관이 아니었지요. 100년 묵은 강원도 금강송을 가져다 제 손으로 직접 짠 세상에 하나뿐인 명품관이었습니다. 결이 어찌나 고운지 촛불 아래서 들여다보며 실핏줄처럼 뻗은 나뭇결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대는 것 같았답니다. 황영감은 아침마다 마른 걸레로 정성껏 닦고 들기름을 마른 수건에 묻혀 솔기 하나하나까지 치성을 들이듯 문질렀더랬지요. 아들이 아버지 아침 드셔야지요 라고 불러도 조금만 이따 먹겠다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며느리가 날이 추우니 아랫목에 들어앉으세요 해도 황영감은 이미 그 아랫목을 관짝에 내주고 자신은 윗목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답니다. 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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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레질 소리가 새벽 내내 그치지 않는 아침. 부엌에서 밥 짓던 며느리 점순이가 기어코 부젓가락을 들고 일어났더랬지요. 점순이는 장터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여장부였습니다. 타고난 손맛에 억척스러운 부지런함으로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오전 내내 뼈를 고아 국물을 내고 손님이 끊기는 저녁 늦게야 집으로 돌아오는 여인이었지요. 입은 좀 거칠었으나 속정은 어찌나 깊은지 동네 호라비 어르신들 국밥은 꼭 한 국자 더 퍼주고 어린아이가 돈이 없어 쭈뼛거리면 반드시 불러들여 배불리 먹이는 사람이었답니다. 아버님, 점순이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안방문을 열었을 때 기름 냄새가 훅 치고 들어왔더랬지요. 또 그놈이 관짝에 들기름 칠하고 계셔요? 아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잖아요. 아버님, 장터 국밥집 지붕이 어제 비 맞고 완전히 꺼졌어요. 오늘 아침도 손님 뚝배기에 빗물이 반찬으로 떨어진다고 난리도 아니어요. 황영감이 눈을 부라리며 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지요. 쯧쯧 천박하겠으리 궁중 목수가 어찌 장사치들 국밥집 지붕이 나고 친단 말이냐. 내 손은 선왕전하의 어명을 받들던 손이다. 어명 받들던 손으로 며느리 속은 왜 이리 박박 긁으신데요? 아버님, 지붕 판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일인디 저 관짝 나무 쪼가리 한 장만 떼어주시면 다 해결되는 일 아니어요? 황영감이 마치 자식 잃은 어미처럼 관을 두 팔로 끌어안으며 소리쳤더랬지요. 보시었제. 이 무식한 것. 이건 나무 쪼가리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요. 우리 왕씨 가문의 뼈대이며 저승에 가서도 떳떳이 선왕전하를 뵐 내 최후의 예를 갖추는 물건이란 말이야. 산놈들이 비 좀 맞는 게 대수냐? 저승간 애비 체면 깎이는 게 천하의 불효지. 점순이가 빈손으로 돌아서며 중얼거렸더랬지요. 살아있는 사람 지붕 밑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죽은 사람 들어갈 집은 들기름으로 번들번들하네. 참말로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말이 안 통하니 우리 점순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더랬지요. 그날 밤 점순이는 아들 봉석이를 아궁이 옆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봉석이는 영감의 고집과 마누라의 기세 사이에서 늘 등 터지는 신세였던 터라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이미 어깨가 한 자는 내려앉아 있었더랬지요.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또 아버지 일이야? 국밥집 기둥이 이번 장마에 무너지면 우리 가족 밥줄이 끊기는 거 알아요? 당장 수리할 돈도 없는 형편에 저 안방에는 들기름으로 번들번들한 관짝이 아랫목을 독차지하고 있고 봉석이가 긴 한숨을 내쉬었더랬지요.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볼게. 당신이 말씀드려서 된 적이 한 번이나 있었어요. 여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당신이 같이 해줘야 해. 대체 또 무슨 위험한 생각이야? 점순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더랬지요. 위험하긴요. 그냥 조금, 살짝 아버님 무서워하시는 거 하나만 건드리면 돼요. 무서워하시는 것? 귀신? 빙고. 봉석이의 낯빛이 창백해졌더랬지요. 여보, 설마 아니? 걱정 마유. 살아있는 사람 다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냥 나무한테 귀신이 좀 들리는 척을 해야 해서. 이튿날 황영감이 동네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러 나간 사이 점순이는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더랬지요. 안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 그 번들번들한 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관 밑바닥 판자는 다른 부분보다 조금 얇게 짜여 있었더랬지요. 점순이는 무릎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했지. 아버님, 죄송해요. 이 며느리가 지금 아버님 명작에 손을 좀 대야겠어요. 그리고는 부엌에서 가져온 도구로 관 아래 판자 한 장을 살그머니 분리해냈더랬지요.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나중에 다시 붙일 수 있도록 솔기 하나 상하지 않게. 며느리의 손재주가 시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딸이라 해도 모를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날 밤 황영감이 마실에서 돌아와 관에 기름을 칠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지요. 찌르르르, 찌르르르. 관 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진동 소리가 들려왔더랬지요. 황영감이 귀를 의심하며 관 옆에 바싹 귀를 갖다 댔습니다. 찌르르르, 찌르르르. 황영감의 눈이 동그래졌더랬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여? 나무 귀신이 들렸나? 마침 방문을 열고 들어온 점순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더랬지요. 아버님, 오셨어요? 낮에 제가 용한 무당을 불러서 여쭤봤는디요. 무당? 예. 이 귀한 금강송이 너무 오래 산 사람의 온기를 못 받고 차갑게 식어 있으니 나무 귀신이 화가 단단히 났다네요. 이 나무는 원래 100년 동안 산을 지키던 나무여서 사람 기운을 받아야 비로소 복이 깃드는 법인디. 지금처럼 텅 비어 식어만 있으면 오히려 들어오시는 분의 저승길에 해가 된답니다유. 황영감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더랬지요. 저승길에 해가 된다고? 예. 무당말로는 이대로 저관에 들어가시면 저승 문턱도 못 밟고 구천을 떠도는 잡기가 된답니다유. 선왕전하를 뵈러 가기는커녕 구천에서 떠도신다고요. 황영감이 부들부들 떨며 관을 한참 바라봤더랬지요.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점순이가 능청스럽게 턱을 괴며 대답했더랬지요. 별거 아니어유. 낮에는 저 관에다가 산 사람들의 뜨거운 기운을 가득 채워두면 애군이 싹 가신다네유. 밥 짓는 김이며 사람 숨결이며 그런 따뜻한 기운 말이어유.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 아버님은 저녁에만 광택 내시면 되시어유. 황영감이 한참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더랬지요. 그래. 그래야겠구나. 구천을 떠돌다니, 그건 안 되지. 그날부터 점순이의 하루 일과가 달라졌더랬지요. 새벽 어스름에 일어나 사고를 불에 올리고 국물이 한 소끔 끓기 시작하면 그 묵직한 솥을 관 아래 뚫어둔 구멍으로 드르륵 밀어 넣었답니다. 관짝에 두꺼운 금강송 판자가 어찌나 단열이 잘 되는지 안에 넣어둔 뚝배기가 한나절이 지나도 식지 않았더랬지요. 점순이는 감탄하며 무릎을 쳤답니다. 진짜로 명품이구만.
아버님 솜씨가 이 안에서도 살아있네. 덕분에 장터 국밥집은 한겨울 한파에도 따뜻한 국밥을 손님상에 낼 수 있게 되었더랬지요. 집신 씨는 지게꾼 아저씨도 시장을 돌아다니는 행상 아주머니도 해가 짧아 추운 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 연기만 보아도 절로 발걸음이 향했답니다. 점순이 집 국밥은 어째서 이리도 오래도록 뜨겁냐? 글쎄요. 비결이 있긴 한디 말씀드리기가 좀. 점순이가 웃으며 말을 흐렸더랬지요. 손님들은 저마다 비결을 추측했지만 아무도 안방 아랫목 관짝이 보온통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황영감은 저녁마다 관뚜껑을 열어 기름을 칠하며 흐뭇해했더랬지요. 뚜껑 안쪽에 김이 서린 흔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나무가 살아 숨쉰다는 증거라 스스로 납득했더랬지요. 그래,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구나. 무당 말이 맞았어. 이래야 저승길도 화나지. 봉석이는 마루 끝에 쭈그리고 앉아 아버지의 흡족한 얼굴을 보며 식은땀을 훔쳤더랬지요. 여보, 이러다 아버지가 눈치라도 채시면 어쩌지? 그때 가서 바닥 판자 다시 끼워드리면 그만이죠. 장터 손님들 뱃속은 따뜻하고 손해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괜찮을까? 여보, 세상 모든 문제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봉석이는 아내를 보며 반은 경외, 반은 공포의 눈빛을 보냈더랬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위풍당당한 행렬이 마을어귀로 들어섰더랬지요. 앞에는 길을 여는 하인이 두었었고 뒤로는 가마 한 채가 느릿느릿 들어왔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인물은 바로 한양에서 온 박대감이었더랬지요. 박대감은 이 고을에서 꽤나 실세인 인물로 젊은 날 황영감이 궁중에서 일할 때 그의 상전 노릇을 했던 사람이었답니다. 겉으로는 예의와 명분을 앞세웠으나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한 인물이었지요. 황영감이 100년 묵은 금강송으로 관을 짰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파다하게 퍼졌고 대감은 노모의 관으로 쓰기 위해 직접 수하들을 이끌고 찾아온 것이었답니다. 황목수, 그간 강령하였는가? 박 대감이 거만하게 입을 열었더랬지요. 자네가 천하의 명목으로 관을 짰다는 소문이 한양 북촌까지 들려오더구만. 내 노모께서 연세가 많으시니 그 관을 양도하게 값은 섭섭지 않게 쳐주겠네. 황영감은 당황하면서도 몸을 굽혀 예를 갖추었더랬지요. 대감마님. 대감되게 욕되지 않을 목물이라면 소인이 새로이 구에다 짜들겠사오니 이 관만은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소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 어찌 자네만 이것이겠나? 그 나무는 강원도 관하에서 나온 것으로 나라 목재 아니었나? 박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더랬지요. 대감마님, 그건 여봐라! 당장 저 관을 열어서 상태를 확인하거라. 수하들이 우르르 안방으로 몰려들었더랬지요. 황영감이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되옵니다. 대감마님, 이건 소인이 평생 갈고 닦은 비키지 못할까? 여봐라! 당장 저 관을 열어라.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마루를 울렸더랬지요. 무거운 금강송 뚜껑이 두 손으로 힘겹게 들려 올라갔답니다. 황영감은 눈을 질끈 감았더랬지요. 아이고, 내 관, 내 자존심이. 방 안이 찰나처럼 고요해졌더랬지요. 박 대감이 관속을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수하들도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더랬지요. 황영감이 슬며시 눈을 뜨다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더랬지요. 관 속에는 빛나는 금강송 판자 대신 묵직하게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 3개와 갓 쪄낸 시루떡이 가득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관 바닥은 깔끔하게 뚫려 있어 그 아래 부뚜막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고스란히 관짝 안을 데우고 있었더랬지요. 국밥 냄새가 안방 가득 진동했답니다. 황영감의 입이 파르르 떨렸더랬지요. 박 대감이 천천히 황영감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더랬습니다. 황목수, 자네 지금 나를 희롱하는가?
관짝에다 국밥을 끓이고 있었단 말이냐? 황 영감의 이마에 뻘뻘 식은 땀이 흘렀더랬지요. 이게 다 못이요. 점순아, 이 천하임 없을 거사. 내 금강송이 어찌 이리 되었느냐?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던 점순이가 방 안 가득 찬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더랬지요. 황 영감의 불호령도 박해감의 위압적인 시선도 점순이의 걸음걸이를 한치도 흔들지 못했답니다. 점순이는 박대감 앞에 예를 갖춰 절을 올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더랬지요. 대감마님,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며느리가 아버님 관짝에 손을 댄 것은 사실이옵니다. 죄가 있다면 마땅히 받겠어요. 황 영감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더랬지요. 얘야, 어서 무릎 꿇고 빌어라. 아버님, 잠깐만요. 점순이가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황 영감을 제지하고 박대감을 향해 말을 이었더랬지요. 대감마님, 저 관짝 덕분에 우리 골장 터 가난한 백성들이 한겨울에도 식지 않은 따뜻한 국밥을 먹고 힘을 냈어요. 집신시는 지게꾼도 행상 아주머니도 돈 없어 쭈뼛대는 아이들도 이 관짝에 온기를 입은 국밥으로 배를 채웠어요. 대감마님 노무께서 들어가실 관짝이 필요하시다면 소인이 장터에서 번 돈으로 더 좋은 관목을 구해 아버님께 새로 짜달라 부탁드리겠어요. 하오나 지금 이 관짝은 벌써 이 고을 백성들의 입김과 온기를 품은 물건이 되었구만요. 대감마님께서 아무리 높은 분이시라도 백성들의 밥을 빼앗아 가실 수는 없지 않겠어요? 방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더랬지요. 박대감이 한참 점순이를 바라보다가 헛기침을 한 번 크게 내뱉었더랬지요. 허허, 그리고는 수아들에게 눈짓을 했더랬습니다. 가자. 예, 대감마니. 이런 촌스러운 국밥 냄새나는 관짝 같은 건 처음부터 내 노목께 어울리지 않았어. 박대감이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성큼성큼 방을 나갔더랬지요. 그의 얼굴에 무언가 부끄러운 기색이 스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답니다. 수아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방 안에는 황 영감과 점순이 그리고 문 뒤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던 봉석이만 남았더랬지요. 황 영감이 관 앞에 털썩 주저앉았더랬지요. 관 뚜껑은 열린 채였고 그 안에서는 여전히 뚝배기 국밥이 모락모락 힘을 피워 올리고 있었답니다. 황 영감이 오래도록 그것을 바라보았더랬지요. 점순아, 예, 아버님. 내가 어찌 이걸. 황 영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더랬지요. 점순이가 무릎을 꿇고 황 영감 곁에 앉으며 말을 이었더랬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셔요. 이 며느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요, 점순이의 눈시울이 붉어졌더랬지요. 아버님이 저 텅 빈 나무통 끌어안고 외로우신 거, 이 며느리가 모를 줄 아셨어요? 밥 한 끼 같이 드시는 것보다 관짝 닦는 것이 먼저인 아버님을 보면서 아버님이 얼마나 무서우신지 알았어요. 나 죽어도 이 집에서 무시하지 마라. 나 없어도 잊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황 영감이 입을 꾹 다물었더랬지요. 그래서요, 이 며느리 저 나무통에다 산 사람들의 따뜻한 입김을 가득 채워드리고 싶었어요. 아버님 관짝이 온 장터 백성들 밥을 데웠어요. 아버님이 평생 갈고 닦은 솜씨가 죽어서도 이 고을 사람들 배를 따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아버님 유산 아니겠어요? 방 안이 한동안 조용했더랬지요. 아궁이의 장작 타는 소리만 들려왔더랬습니다. 황 영감이 거칠고 마디 굵은 손으로 눈가를 훔쳤더랬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 독한 것. 관짝을 뚫어도 하필 정중앙을 뚫어. 점순이가 코를 훌쩍이며 웃음을 참았더랬지요. 그래야 열기가 골고루 퍼지주. 열기가 골고루. 황 영감이 헛웃음을 지었더랬지요. 그러다 이내 어깨가 들썩이더니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 터져 나왔더랬지요. 하하. 이 독한 거사. 독하고 야무지고 어찌 이리여 예쁜고. 봉석이가 문 뒤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더랬지요. 아버지가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본 것이 몇 년 만인지
셀 수가 없었답니다. 황 영감이 겨우 웃음을 멈추고 뚝배기 쪽을 바라보며 말했더랬지요. 점순아, 그 국밥 한 그릇 다오. 이놈의 관짝에서 익힌 국밥 맛 좀 봐야겠다. 뜨겁지유? 뜨겁지. 100년 금강송이 되었는데 안 뜨겁겠냐? 그날 밤 황 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더랬지요. 관짝에서 익힌 국밥을 다 먹고 봉석이가 따라들인 막걸리 한 사발까지 비운 뒤였는데도 자꾸 눈이 말똥말똥했더랬습니다. 황 영감은 어둠 속에서 관짝을 바라보았습니다. 뚜껑을 닫아 놓아도 그 안에서 국밥 냄새가 은근하게 배어나왔답니다. 비린내도 기름 냄새도 들기름 냄새도 아닌 구수하고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났더랬지요. 자신이 평생 쫓아온 것이 무엇이었던지 황 영감은 밤새 생각했더랬습니다. 궁중 목수로 일하던 젊은 날 어명을 받들어 상반검 같은 연장으로 나무를 다듬을 때 황 영감은 자신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라 믿었더랬지요. 창덕궁 대들보에는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경복궁 정자에도 이름이 새겨지지 않았더랬지요. 낙향하여 관을 짜면서 황 영감은 생각했답니다. 이 관에 내가 누우면 사람들이 알아보겠지. 이 금강송의 향기와 결을 보며 황씨 가문의 장인을 기억하겠지. 죽어서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었더랬지요. 그런데 오늘 이 며느리가 말했더랬지요. 아버님 솜씨가 살아있는 백성들의 밥을 데웠다고. 이름도 없이 간판도 없이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통해서 말이지요. 황 영감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더랬지요. 깊은 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70평생 꼬장꼬장했던 노인이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더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망치 소리가 집 안을 두드리기 시작했더랬지요. 점순이가 불이 나게 나가보니 황 영감이 마당 한가운데서 관짝을 뜯어내고 있었더랬습니다. 목수의 손은 70이 되어도 목수의 손이었더랬습니다. 아,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황 영감이 대답 없이 연장질을 계속하다가 판자 하나가 깔끔하게 분리되자 그제야 입을 열었더랬지요. 이걸로 국밥집 지붕이나 고치자꾸나. 이 판자면 장마에도 끄떡없어. 점순이가 눈이 동그래졌더랬지요. 아버님, 이러시면 아버님 들어가실 관이. 관만 번지를 하면 뭐 하겠냐. 그래봤자 죽은 사람관인데. 허나 국밥집 지붕에서 비가 줄줄 새면 밥줄이 끊기지. 어느 게 먼저냐? 황 영감이 쓱 일어서며 연장을 허리춤에 꽂았더랬지요. 할 수 있을 때 내 손으로 하겠다. 국밥집 대들보도 손님들 앉을 평상도. 이 몸이 아직 쓸만하니까. 봉석이가 달려나와 아버지 옆에 섰더랬지요. 아버지, 저도 도울게요. 이 손재주 없는 거사. 잘못하다간 손가락 다쳐. 그래도 돕겠습니다. 황 영감이 잠깐 아들을 바라보다가 툭 연장 하나를 던져주었더랬지요. 받아라. 아비가 이번엔 제대로 가르쳐주마. 그렇게 닷새가 지났더랬지요. 황 영감 부자의 망치 소리가 장터 입구에서 아침마다 울렸더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더랬지요. 황 영감은 커다란 대들보를 봉석이와 함께 올리면서 힘에 부쳐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입은 귀에 걸렸더랬지요. 닷새째 되던 날 저녁 장터 국밥집에 번듯한 금강송 대들보가 올라가고 마당에 넉넉한 평상 2개가 놓였더랬습니다. 황 영감이 그 평상을 손으로 한번 쓸어보더니 중얼거렸더랬지요. 결이 곱다. 아직 그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어. 점순이가 황 영감 앞에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았지요. 아버님, 드셔유.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겠어유. 황 영감이 국밥을 한술 떴더랬지요. 뜨겁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어찌된 영문인지 또 눈가가 뜨거워졌더랬습니다. 오늘이 내 평생에서 가장 맛있는 국밥이다. 며칠 뒤
황영감은 제 손으로 세관 하나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금강송이 아니었습니다. 고을 뒷산 굵은 소나무 하나를 꼭 필요한 만큼만 골라 베어왔더랬지요. 국밥집 손님 중에 산지기를 아는 사람이 도움을 줬더랬습니다. 황영감은 사흘을 공들여 관을 짰더랬지요. 그런데 이번 관에는 아랫목 들기름 칠이 없었답니다. 창고 한 구석에 그냥 두었더랬지요. 점순이가 물었더랬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안 닦으셔요? 뭘 닦아. 그냥 관이지 뭐. 그럼 이전에 그 관은 뭐였어요? 황영감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더랬지요. 그건 내 외로움이었다. 점순이는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으로 황영감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꼭 잡았더랬습니다. 그 뒤로 황영감네 장터 국밥집은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소가 되었더랬지요. 백년 금강송 대들보 아래 금강송 평상에 앉아 점순이의 국밥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는 소문이 퍼졌더랬습니다. 소문이란 게 원래 사실보다 부풀게 마련이지만 황영감네 국밥집만큼은 그 소문이 허언이 아니었더랬지요. 황영감은 매일 아침 평상 옆에 앉아 손님들이 국밥 먹는 것을 바라보며 흡족한 낯빛을 지었더랬습니다. 어떤 날에는 낯선 나그네가 찾아와 물었더랬지요. 영감님 이 평상은 참으로 결이 곱네요. 어느 목수가 짠 것인지 아시오? 솜씨가 참 대단한 분인가 보. 황영감이 기침 한 번 하고 대답했더랬지요. 이 고을 사는 목수가 짰지요. 아, 별거 아닌 사람이외다. 점순이가 국밥을 넣다 그 말을 듣고는 허리를 잡고 웃었더랬지요.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황영감은 정정했답니다. 덕분에 창고 한 구석의 관짝은 한동안 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황영감이 평생 지키려 했던 건 금강송관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마음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100년 묵은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로 데워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통해 고을 백성들의 뱃속에 고스란히 남았더랬지요. 죽어서 명비 하나 세우는 것이 진짜 유산이 아니옵니다. 살아있는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나누는 뜨거운 국밥 한 그릇. 그것이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진짜 유산이지요. 지금까지 충청도 청풍명월 고을 황영감과 며느리 점순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